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4일 마감 시간 해드리겠습니다. 좀 장이 끝나기 전인데 오늘 시장이 좀 다소 불안한 흐름이어서 조금 일찍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미국 선물 시장도 나쁘지 않고, 지난주 금요일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 나스닥 증시 급락이 어느 정도 주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작년에 한 해 동안 한창 얘기했던 게 금리를 안 올릴 것이라고. 왜 안 올리느냐? 물가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일단 태어나서 연준 의장이 이렇게 물가가 안 오를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100% 100%를 얘기하는 걸 보면서 올라가겠구나 라는 확신을 100%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를 안 올리는구나, 올리려고 하고 있지 않구나, 미국 정부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미국 정부는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다, 이동성 자체를 계속 할 생각이다. 정부 정책적으로 시장에 어떤 왜곡을 주장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인한 이제 항상 왜곡된 시장은 꼬리 현상, 어떤 웩더덕 현상이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고 기이한 현상을 만드는 거죠. 지금 제가 오늘은 이제 현대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같은 맥락이죠. 당시 현대차가 코로나 터지고 막대한 실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한 뒤 이후에 어떤 제네시스 GV 시리즈가 폭발적으로 팔리고, 제네시스가 잘 되고 글로벌 시장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순식간에 어떤 코스피와 어떤 삼성전자 유동성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피 200 대형주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3000포인트로 간 그 과정에서 현대차, 삼성전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형주들이 움직여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던 거죠. 그 조건 속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말아야 될 시점에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이슈도 웃겼죠. 다들 아시다시피 애플카, 이제 테슬라 전기차가 급등하면서 애플에서도 전기차를 만들 것이다 라는 이슈가 나왔고, LG전자, 현대차 갑자기 이상급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2021년 초반이었고 작년 초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고점 대비 38% 조정 중입니다. 현대모비스 44%, 현대 위아 45%, 안도 50%, 이런 식으로 비이성적인 현상들이 어떤 참담한 결과를 낳았죠. 이때 이제 영끌, B2 이런 것들이 기사에 도배가 됐고, 현대차로 큰 수익을 본 사람들의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더 많은 영끌과 B2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 그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다 떠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현대차도 그렇고요, 기아도 마찬가지, 현대모비스 마찬가지. 이 비이성적인 애플카 이슈 현상에 피해자들이 다 손을 놓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예전에 이제 주식 관련된 유튜브 영상 그런 거 보면 조회수가 10만에 20만에 나오던 그런 엄청난 조회수를 냈던 그런 영상들도 이제는 다시 드시들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손실이 나니까 힘들고 괴롭고 얻는 게 없는 거죠. 얻는 게 없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내가 이 이자를 내가면서 내 이 손실을 감당할 거냐. 이제 거의 미치고 팔짝 뛰는 현상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작년 한 해 아니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에서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할 전략이 있는데 그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눈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현대차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도 마찬가지인 거죠. 애플카 기대감으로 상승한 부분, 이 거품은 결국 꺼질 수밖에 없다. 실적 모멘텀으로 상승하는, 지금 현대차가 이렇게 꼬꾸라졌지만 오히려 은행주들은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돼? 작년 한 해 동안 관심 없었던 은행주들이
올해 좋은 성과를 냈던 이유는 뭐죠? 실적을 기반으로 한 현장 마진, 재무제표, 퀀텀 투자 이런 쪽이 실시간 당장은 뭔가 스펙타클하고 화려하고 어마이징 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투자자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뭐 삼성그룹 주냐, LG그룹 주냐, 현대그룹 주냐. 뭐 지금도 오늘 뭐 현대 그린푸드 이런 것들, 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서 또 뭐 식음료주들이 인플레이션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나오면서 또 이상급등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관 투자자들이나 세력들이 장난을 치고 결국 개인 투자자들을 다 떠넘기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NFT 뭐 어떻게 하라고요? NFT 뭐 만들면 이제 대박 나는 겁니까? 모든 기업들이 뭐 매출이 영업이익이 10배, 20배 나는 건가? 아니거든요. 근데 주가는 NFT 한다고 폭등을 하는 거죠.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최종적으로 컴퓨터홀딩스가 그렇게 3만원짜리가 24만원까지 폭등하고 나서 실적도 없고 이제 나중에 재무제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죠. 바이오 기업들죠. 과거에 식품제약도 마찬가지고 지금 컴퓨터홀딩스의 미래입니다. 그쵸? 네, 컴퓨터홀딩스의 미래입니다. 식품제약이 먼저 올렸죠. 아무런 가치 변화가 없는 회사의 어떤 실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5배, 10배씩 올라갔던 유동성 장세여서만 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미래인 거죠. 근데 반면 이런 기업이 아닌 정말 안전하게 재무적으로 퀀텀 투자를 해서 매출이 증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5에서 10%, 10에서 20% 매년 성장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손실이 나더라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그 기업의 가치가 2배, 3배 올라가면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현대차 매출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매년 20% 이상의 뭐 10% 이상의 매출 성장이나 영업이익 성장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93조 매출에 2017년도 정체가 됐다가 지금 1년, 2년, 3년, 4년, 6년이 지났습니다. 약 한 120조 정도 잡고 한 20% 정도 성장했네요. 그렇죠.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은 뭐 거의 정체 수준입니다. 줄어들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천천히 요동을 쳤던 거거든요. 그렇죠. 사상 최고가를 찍고 다시 조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이제 뭐 여기서는 현대차에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사상 최대 매출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유지되고 있는데 뭐 내년에 사상 최대 매출과 최고의 영업이익을 찍는다면 거기서 제네시스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쪽에서 다시 살아난다면 또 한 번 시세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런 전기차 이슈로 애플카 이슈로 급등한 부분은 걷어졌으니까 거품이 이제 걷어진 거죠. 맥주잔에 맥주만 남은 겁니다. 거품이 싹 걷어진 상태죠. 대신에 이제 거품이 걷어지고 맥주잔에 맥주만 남은 것 같은데 이제 김까지 빠져버리면 이제 맛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세 잔을 따라야 됩니다. 그때까지 어떤 고충이 좀 필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물량들이 다 이제 악성 매물이 되는 거거든요. 계속 외국인들이 파네요. 다 법인이 사네요. 수급은 개인들이 계속 사는. 이 개인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이 물량이 개인들은 싸다고 자꾸 사는데 이 물량이 이제 또 악성 매물이 또 되는 거죠. 이런 계속 떨어지니까 외국인 계속 사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가 수급적으로 좀 꼬여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오히려 투매가 좀 쏟아져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센트리온처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행보하고 조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투매 같은 게 한번 나와준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주가의 어떤 움직임은 더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뭐 당장 뭐 현대차가 뭐 악성 매물로 쏟아진다기보다는 올해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좋았는데 올해 전망치가 좀 나쁘다든지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 이제 투매가 좀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올해도 전망치가 괜찮다. 그러면 빠르게 V자로 또 갈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런 모멘텀 투자는 지양하자. 가치 투자, 퀀텀 투자에 좀 집중하자.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에는 대가가 따라붙는다. 그 비용은 달러나 센트나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의 형태로 지불해야 된다.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면서 수수료를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지불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자문비들 내는 분도 있고, 뭐 펀드를 해서 펀드 운용 수수료 내는 사람도 있고, 사고 팔감해서 세금도 내고 거래세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기계적인 어떤 수시적인 비용이라면 실적으로 투자자 본인이 내는 대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죠.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 뭐 이런 것들,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노동,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죠. 그것이 엄청나게 큰 비용으로 지불된다는 거죠. 그걸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불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반드시 우리는 그에 대한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성공한 투자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